화학 수학 챕터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시리즈와 리미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시리즈와 리미트를 배우는 이유는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에 이 x의 값이 아주 작을 때 혹은 아주 클 때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화학 시간 혹은 양자화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 플랑크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식이 있는데요. 그 식의 형태는 로 뉴, 온도에 따라서 특정 파장에서의 에너지 덴시티가 얼만큼 되는지를 보면은 d 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c 3승분의 8파이 h라고 하는 상수가 나오고, 익스포넨셜의 베타 h 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뉴 3승 d 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하고, 파이, 그리고 h는 아마 여러분들이 h는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군요. 이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타라고 써는 상수는 1 나누기 볼츠만 상수 kb 온도 t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럼 우리가 요 파장, 죄송합니다. 진동수 뉴에 따라서 이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런 익스포넨셜 형태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함수의 거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익스포넨셜 x의 함수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급수의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으니까 요 식을 그대로 요 형태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우리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분수로 들어가 있을 때 생각하기 어렵지만, 다항 함수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쉽다는 거죠. 전개를 해보면 c 3승 8파이 h 분의 x 대신에 이제 베타 h 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베타 h 뉴 더하기 베타 h 뉴 제곱에 나누기 2 더하기 뭐 이렇게 쭈루룩 더 나오겠죠. 이게 익스포넨셜 x 함수가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이렇게 계속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빼기 1, 원래 빼기 1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 분자에는 u3승 d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블랙바디 라디에이션 로 뉴 t 값이 이 u 값이 아주 작을 때 어떻게 거동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그 급수에 들어가는 수많은 텀들 중에서 u의 제곱, u의 3승 이렇게 비례하는 텀들은 엄청 더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u 자체도 이미 0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u 제곱, u 3승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빠르게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값들은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남는 것이 결국에는 1 플러스 베타 h 뉴가 남아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1과 상쇄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c 3승분의 8파이 kbt 뉴 제곱 d 뉴, 아주 작은 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면 앞에 상수가 남고 뉴 제곱 이렇게 남죠. 그래서 우리가 플랭크의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의 거동이 뉴 값이 아주 작은 이런 영역에서는 제곱 형태로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급수를 배움으로써 어떤 특정 함수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아주 작을 때 혹은 아주 클 때 어떤 식으로 거동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infinite series. 그 무한한 급수, 무한하게 전개되는 그런 수열들의 합이 수렴하느냐 아니면 발산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시리즈는 이름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우리가 un이라고 하는 것을 다 더하는 n의 값이 1에서부터 2, 3, 4 쭈루룩 변화함에 따라서 다 더하는 급수가 있는데, 이 끝을 상단을 리미트로 무한대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 u1 더하기 u2 더하기 u3 쭈루룩 해서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죠. 단 여기에서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분 이야기할 때와 비슷하게 더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n 대신에 j를 쓴다든지 l을 쓴다든지 어떻게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즉 위에 급수를 서메이션을 un으로 하든 j는 1에서 무한대로 하든 l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ul을 하든 결과는 모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improper integral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급수 자체 혹은 인테그럴 자체에 무한대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상당히 취급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할 거냐 하면은 파셜 썸을 먼저 구할 겁니다. 파셜 썸을 구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n은 1에서부터 대문자 n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더하게 될 텐데, 요 값을 우리가 대문자 sn이라고 둘 겁니다. 즉 요 상단 리미트, 어퍼 리미트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따라서 파셜 썸이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런 파셜 썸을 취한 다음에 이 파셜 썸의 리미트를 취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sn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약에 어떤 파이나이트한 숫자 is finite, 어떤 유한한 숫자로 수렴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렴하는 시리즈다, 수렴하는 급수다, 컨버전트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 어떤 특정한 유한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이 값이 발산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이버전트 시리즈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챙겼고, 우리가 실제로 다양한 급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시리즈는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어떻게 생긴 시리즈를 우리가 부르냐 하면은 j는 0에서부터 n까지 x, j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쭈루룩 이렇게 해서 xn까지, xn승까지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셜 썸을 s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급수를 배우면서 이런 무한급수, 인피니트 시리즈를 클로즈드 폼 형태로 쓰는 연습들을 조금 해볼 겁니다. 즉 이렇게 무한하게, 여기는 뭐 무한은 아니지만 이렇게 늘어놓은 어떤 텀 바이 텀의 합이 어떤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클로즈드 폼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몇 가지 테크닉을 좀 해볼 건데, 이 sn에다가 x를 곱해주면은
써볼게요. x가 되고 x제곱이 되고 x세제곱이 되고 쭈루룩 해서 마지막에는 x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sn에서부터 x sn을 빼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텀이 사라지고 아마 x 삼성도 여기 있을 테니까 사라지고 xn이 여기 쭈르륵 다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 다 없어지고 상쇄돼서 다 없어집니다. 남게 되는 거는 1 마이너스 x에 n 플러스 1 이렇게만 남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s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1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우리가 무한급수의 형태로 생각을 해보고 싶으면은 파셜섬을 무한대를 취해주면 되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sn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시리즈가 수렴할지 발산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요 분모의 특성상 그리고 분모의 특성과 그리고 이 분자 안에 그 썸을 할 때에 x에 지금 무한대승을 해주게 되니까 이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x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무한대를 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0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겠죠. 생각해 보시면 0.1을 x라고 생각하고 제곱하면 0.001 0.01 3승하면 x001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미트를 취해주면은 요 분자 부분이 날아가서 남는 것은 1-x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무한대로 우리가 보내버리게 되면은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직선상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은 x가 1인 경우가 빠져있고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빠져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x가 1이면은 지금 요 식에서도 아실 수가 있지만은 x가 1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x가 1이면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제는 분모가 그렇게 상쇄가 되진 않죠. 0으로 상쇄가 되진 않지만은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진동한다. oscillates between 1이랑 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오메트릭 시리즈의 클로즈드 폼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n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n승을 다 더해주면 1-x분의 1이 되고 이때 특별히 x가 어떤 구간에 있어야 되죠?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인피니트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1-x분의 1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를 한 가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인데요. 우리가 양자화학을 배우게 되면은 조화 진동자라고 하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나타내는 파티션 펑션이 qt는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죄송합니다. 하뉴 나누기 kbt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나머지 상수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h는 플랑크 상수, 뉴는 진동수, kb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 이렇게 됩니다.
즉 급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n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qt라고 하는 함수를 closed 폼의 형태로 써보라는 것이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급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급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2분의 1 한유 나누기 kbt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밖에 뽑아내 버리면은 한유 나누기 2kbt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n 한유 나누기 kb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급수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써주면은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한유 kbt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거를 전체의 n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오메트릭 시리즈,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죠. 그래서 얘를 x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x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qt라고 하는 함수를 앞에 상수 부분 달고 나오고, 이 뒷부분은 1 마이너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식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 물리화학 시간 혹은 양자화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는 급수가 수렴을 하는지 아닌지 그 조건 한번 따져보도록, 컨버전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무한개의 숫자를 결국에는 더하게 되는 거니까 un이라고 하는 숫자, 제일 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숫자가 0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거만 하면은 당연히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은 숫자를 더하니까 이 시리즈가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necessary condition입니다. 그 수렴하는 급수들은 전부 이런 그 n이 무한하게 커짐에 따라서 un 값, 마지막의 값이 더해지는 마지막 값이 0에 가깝게 수렴하긴 하지만 이게 충분하진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반례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빠른데요. 하모닉 시리즈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닉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n 값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는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극한에서 배워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시리즈는 우리가 만약에 파셜 썸의 형태로 써가지고 n은 1부터 대문자 n까지 n분의 1을 더하는데, 만약에 n을 무한대로, 이 파셜 썸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같이 발산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문제 3-5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n분의 1을 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n분의 1을 적분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분 기호로 바꿔서 1에서 무한대까지 x분의 1 dx로 써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ln x 1에서 무한대 이렇게 되죠. 그럼 로그 함수가 생긴 모양을 봐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1일 때는 0의 값을 가지지만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y 값도 느리지만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무한대 값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un이 0으로 수렴하는 거는 necessary, 필요 조건이고 이거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sufficient condition은 아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고 우리가 그래서 다음 챕터 그 정도쯤에 내려가면은 어떤 경우에 수렴하는지 따져보는 조건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넘어가서 이 순환소수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recurring decimal expression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a가 0.090909 쭈루룩 090909가 무한히 반복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숫자는 우리가 풀어서 봐보면은 0.09 더하기 0.0009 더하기 0.000009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볼 수가 있고, 이걸 분수 형태로 써보면은 10의 제곱분의 9 더하기 10의 4승분의 9 더하기 10의 6승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이게 상당히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급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거고, 9를 뽑아낸 다음에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10의 2n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형태를 약간 바꿔가지고 9 곱하기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100의 n승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활용을 하려면은 이제 요 처음 값이 1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예 100분의 1을 한 번을 바깥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9 곱하기 100분의 1을 빼주면 n의 출발 값을 0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요 급수가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되고, 지금 x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니까 이거는 수렴하는 급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9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가지고 이게 99분의 9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11분의 1이 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순환소수를 우리가 그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활용해서 이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한번 배우게 되겠고, 우리가 이런 인피니트 시리즈의 수렴성을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쇼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레이쇼 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un이라고 하는 텀과 그 다음 텀 un 플러스 1 사이의 비율을 이제 절대값의 형태로 볼 텐데,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R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R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시리즈는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R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시리즈는 발산하게 되며, 만약에 R 값이 1이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없다, inconclusive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오메트릭 시리즈의 요 레이쇼 테스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리즈인데, 레이쇼를 구해보면은 xn 승분의 x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이 값이 우리가 계산하면은 x만 남게 되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취해줘도 그냥 x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쇼 테스트에 따르면은 이 레이쇼 값이 1보다 작으면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수렴을 하고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하며 x의 절대값이 1이면은 인컨클루시브하다. 그래서 뭔가 다른 테스트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넘어가서 또 다른 리미트 테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리미트 컴패리즌 테스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급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un이랑 vn 두 개의 급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율을 이번에도 봐볼 텐데 서로 다른 급수 vn분의 un의 b를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b를 우리가 t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t 값이 유한한 값으로 존재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시리즈 un과 vn 시리즈는 둘 다 수렴하거나 같이라고는 안 되겠네요. 둘 다 both converge or both diverge. 둘 다 수렴하거나 둘 다 diverge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는 내가 잘 모르는 것, 하나는 내가 수렴성을 잘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하나 있겠고, 그래서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t의 n승 뭐 이렇게 되는 쓰지 말죠. 네. 이 시리즈는 우리가 t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모닉 시리즈 이거는 n은 1에서부터 0까지인데 n분의 1 이렇게 다 더하는 거죠. 앞에서도 봤지만 이 수열의 합 시리즈는 다이버지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적용해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어봐 볼게요. 그래서 리미트 컴패리즌 테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시리즈 구체적인 형태를 한번 써보면은 n제곱 더하기 n 나누기 n4승 n6 이렇게 생긴 시리즈가 과연 수렴할까 수렴하지 않을까 요거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컴패리즌 테스트를 사용을 할 거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이 함수들의 분모 분자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텀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분수의 분자 중에서는 n 제곱만 남을 거고 분모에서는 n 4승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un이라고 하는 함수는 사실 n제곱분의 1에 가깝게 거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하모닉 시리즈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하모닉 시리즈는 다이버지 하는데 옆으로 갈게요. 하모닉 시리즈를 좀 더 일반화해서 쓰면은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n의 s승분의 1을 더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의 s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s가 1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모닉 시리즈가 되고 이때는 다이버지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s가 만약에 1이 아닌 다른 숫자다라고 하면 이렇다고 하면은 이 시리즈는 수렴하는 것으로 컨버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시리즈는 n제곱분의 1에 따라서 거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즈, 요런 시리즈 중에서 S 값이 2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떤 거랑 비교를 하면 되냐 하면은 n은 1일 때 무한대로 vn 이거를 n제곱분의 1 시리즈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리미트 컴패리즌 테스트를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게 되겠고, 얘들의 값이 지금 무한대로 가면 얘도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 값은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성을 알고 있는 요 수열이 컨버지하고 서로 다른 수열의 극한 값을 취해봤을 때에 수열에 있는 그 텀에 더하는 텀의 극한을 취했을 때 그 값이 1이라는 값으로 파이나이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수열도 똑같이 컨버지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수렴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그젠플 3.3은 여러분이 요 똑같은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3.2 파워 시리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시리즈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파워 시리즈는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 거냐 하면은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의 n승 이렇게 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2의 x제곱 이렇게 해서 쭉 다 더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런 인피니트 시리즈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시리즈가 수렴을 하냐 하지 않을 거냐 바로 알아보고 싶죠. 그래서 레이쇼 테스트를 적용을 해볼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레이쇼 테스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un에 un 플러스 1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un이 요 an 곱하기 xn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an의 xn a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대값을 취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사실 앞에 붙어있는 상수들의 값이 n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남겨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x로 그냥 남게 되죠. 그래서 절대값 x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우리가 그냥 퉁쳐서 L이라고 쓰면은 레이쇼 테스트를 요 값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레이쇼 테스트에 따르면은 이 수열은 언제 수렴을 하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 절대값 취한 게 1보다 작은 경우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요 뒤에 나오는 요 L에 해당하는 값은 어떤 상수로 특정이 될 거니까 우리는 X 값에 대해서 얘가 언제 수렴하는지만 보면 되니까 X 값이 절대값이 L분의 1보다 작을 때 뭐 이걸 그냥 R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 언제 발산을 하냐 하면 XL 값이 1보다 클 때 발산하게 되고, 역시 풀어서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워 시리즈는 언제 어떤 x 값에 대해서 수렴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풀어서 쓰면은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요 사이에 있는 구간 내에서 이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이그젠플 3-4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파워 시리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2의 n의 xn 수열이 어떤 x 값의 구간에 대해서 수렴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쇼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 xn에다가 an x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요 수열의 형태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에 n 곱하기 2n분의 x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x의 n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런 식이 되겠죠. 식이 조금 복잡한데 날리면은 위에는 x만 남게 될 거고, 이것도 날리면은 2만 남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값 x 곱하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에 이 부분도 지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하면 이제 사라지겠죠. 그냥 같은 차수로 해서 사라지고, 남는 게 결국은 2분의 1이 남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살아남은 텀들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2분의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레이쇼 테스트에 따르면은 이런 인피니트에서의 비교를 한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주어진 수열은 x 값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는 수렴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파워 시리즈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정리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뭐 내용을 증명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해보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x가 그런 파워 시리즈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r에서 r 사이 구간에서 얘가 수렴한다라고 해볼게요. 요런 시리즈가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3가지 정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뭘 얻을 수 있냐 하면은,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이 fx라는 함수 자체가 그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 함수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 성격은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적분을 취했다. 적분을 취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그 시리즈를 적분한 값과 완전히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얘를 적분을 하면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이 결국 상수 a에는 그대로 있고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분 이야기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미분도 따라 나오겠죠. f'x 한번 미분을 한 결과는, 왼쪽을 미분한 결과는 우측 시리즈를 미분한 것과 똑같습니다.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an의 xn-1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이야기이고, 근데 n이 어차피 0일 때면은 이 값이 0이 돼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이렇게 써도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 시리즈가 만약에 특정 구간에서 수렴을 하면은 그 함수는 연속적이고, 그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시리즈를 적분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함수를 미분하면은 그 시리즈를 미분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클로즈드 폼을 찾고 싶을 때 이런 적분이나 미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우리가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잘 알고 계시죠? 이제 1-t분의 1로 쓸 수 있다. 그죠? 얘는 곧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t의 n승을 더한 것과 똑같다. 단 t라고 하는 녀석이 절대값이 1보다는 작은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를 이런 주어진 관계식 있죠? 요거를 좌변과 우변을 한번 적분해 볼게요. 적분 구간은 t는 0에서부터 t는 x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관계 이퀄리티가 성립하려면은 t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럼 새로 x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겠죠. 0에서 x까지 1-t분의 1의 dt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챕터 2에서 배운 적분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ln 1-x 이렇게 되겠습니다. 좌변에 대한 적분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이제 우변에 대한 적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우변에 대한 적분식을 써보면은 결국에는 적분 더하는 구간 n은 0부터 무한대까지는 똑같은데 n 플러스 1에 x에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수열의 모양을 조금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열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부터 무한대라고 하고 이걸 x의 xn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전개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n을 0 넣었을 때 1분의 x 그 다음 1을 넣으면 2분의 x 2승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올 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1을 넣으면 1분의 x 2를 넣으면 2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죠.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좌우변 각각 미분을 해보면은 미분 오른쪽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미분을 하면 1-x제곱분의 1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변을 미분하면 어떤가요? 우변을 미분하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의 x n-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여기 n이 0 될 테니까 이걸 우리가 바꿔가지고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n-1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들 두 개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그젬플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그 함수가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x n승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거의 클로즈드 폼을 한번 유도해 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로즈드 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시리즈가 먼저 수렴하는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 구간에서 수렴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레이쇼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 곱하기 x의 n승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 결국 여기 부분이 이제 절대값 x로 빠져나오게 되고 남은 그 n에 관련된 리미트 부분은 1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절대값 x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리즈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수렴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시리즈는 연속적이고 우리가 적분을 할 수도 있고 미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위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리즈가 생긴 모양을 보면은
요 n만 없으면은 지오메트릭 시리즈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에 이 n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xn이라고 하는 함수 펑션을 미분을 하면은 앞에 n이라고 하는 상수가 따라 나오겠죠. 그 파라미터가 따라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할 거냐 하면은 이 지오메트릭 시리즈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좀 일부러 한번 다 써볼게요. 텀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시리즈는 이제 미분을 할 수도 있고 적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분을 해야지 요게 앞으로 내려올 테니까. 미분하면은 1-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텀을 늘어놓은 것도 우리가 미분을 해볼 수 있겠죠. 미분을 하면은 사라지고 x 미분하면 1, 2x, 3x 제곱 이런 식으로 쭈루룩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형태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클로즈드 폼으로 나타내고 싶은 형태와 아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냐면은, 지금 차이가 n-1승이고 x 1승이잖아요. x n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전체에다가 x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1-x 제곱분의 x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n 곱하기 x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앞에 값이 좀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사실 여기서 n은 0이라고 하는 건 허수죠. 어차피 0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그냥 더하는 범위를 좀 바꿔도 문제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시리즈는 사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x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급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